감자탕이 몸보신에 좋은 음식입니까? 난 그건 생전 처음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은 변호사는 흉악범을 왜 변호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간, 강제추행 이런 거는 좀 해봤지만 살인사건을 변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살인사건을 한마터면 맡을 뻔한 적이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다 그 예전에 이제 법무법인에서 일할 때인데 살인자의 아버지가 오셨어요. 그때 이제 상담은 제가 하고 당시 제가 다니던 법무법인에다가 사건을 맡기셔가지고 저한테 배당될 뻔했지만 어찌저찌 해가지고 대표님이랑 다른 변호사님이 같이 하시게 됐습니다. 사건은 진짜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지금 요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것도 진짜 끔찍한데 그때 그 사건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기록을 좀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맡을 뻔한 사건은 이제 존속살해 사건이었고 아들이 어머니를 아주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한번 맡을 뻔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가 운전하다가 욱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분노라는 게 알 수 없는 분노였는데 앞서가는 오토바이를 그냥 밟아서 들이받아서 죽였어요. 그건 이제 과실이 아니었고 고의였어요. 그것도 진짜 잔인했어요. 그분들은 두 번째 그 사건은 법인에다가 선임을 안 하셨어요. 첫 번째 맡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 아까처럼 이제 소속 변호사 입장에서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그냥 고용 변호사 입장에서 사무실 보고 찾아오신 손님인데 대표가 선임했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대표가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죠. 그거 이외에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걸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잘 안 들어요. 그냥 나는 늘상 시키는 일을 해오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단가가 큰 사건을 그런 식으로 수임하진 않죠. 그리고 단가가 큰 사건은 보통 대표가 직접 하죠. 직접 한 조건으로 수임을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분들이 찾아오셨고, 근데 이제 아버지나 이제 가족들의 사정은 되게 딱하단 말이에요. 특히 그 전속 사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죄책감이 있으니까 본인이 평생 내가 데리고 살겠다. 그러니 제발 내 남은 그거를 차지하면서 살고 싶다. 나의 잘못을 아들에게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그때 상담하면서 내가 이걸 못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정말 잔인하게 살해를 했지만 아버지 심정도 이해가 가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장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이제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고, 뭔가 이게 유죄다 무죄다를 떠나서 뭔가 성장 과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냥 판사님께 호소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죄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무조건 그 사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사회의 책임도 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의 책임도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심하게 왕따를 당해서 너무 열받아서 복수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꼭 이 사람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을, 이런 그런 심정을 대변해 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런 경우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겠죠, 돈. 물론 이제 변호사에 따라서 이 수임료가 천차만별이지만 그 전관들 잡혀가신 무슨 변호사님 16억? 저 같은 이제 그 찌끄레기들은 꿈도 못 꿔보는,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돈을 수임료로 받는 세상인데, 지금 이제 모 씨가, 그분도 좀 집이 재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큰 돈을 제시했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저 돈 많이 주면 저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빨리 끝내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달이면 끝날 수도 있어요. 돈이 만약에 1억이면, 뭐 1억 되게 우습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럼 5억이면 50억에 집행유예 나오면 100억 더 주면 그럼 할 수 있지 않아? 솔직히 혹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돈이 사실 저한테 이런 사건이 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안 한다. 난 이런 사건 안 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저도 마음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막상 그 큰 돈의 제의를 받으면 저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정당하게 하느냐 좀 치사하게 하느냐 이걸 발판 삼아 뭐 한번 날라보자 떠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느냐는 많이 다르겠지만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욕을 먹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사람을 무죄로 꺼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재판부에 알려주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약 그 재판에 가보면 판사님들 막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약하면 또 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한 사람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실수해가지고 한번 마약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 어떡해. 근데 주변에 도움을 받을 데도 없잖아. 내 의지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은 뭔가 그 마약을 해서 했는데 안 했다 라든가 아니면 했는데 책임 없다 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말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변호인은 필요하다고 봐요. 문제는 그런 거지. 이번에서도 문제는 그거잖아요. 왜 거기다가 변태 성역자 얘기를 꺼내냐고. 이제 그게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 거죠. 왜 굳이 변태 성역자로 몰았느냐. 이건 정말 100% 저의 추측입니다. 100% 저의 추측인데, 집행유예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왜냐면 대법원 판례 중에 그런 뭔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니면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에 너무 짓눌려 살던 그 처가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결국에 이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인죄 중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사례는 그 사례라고 생각해서 그 사례를 참조해서 어차피 죽은 사람은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변호를 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지 않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고 별 입장이 없다가 아니면 뭐 인정한다든가 그랬다가 나중에 돼서 난 잘못 없다 아니면 이 부분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나오는 거는 거짓말 확률이 매우 높죠. 보통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뼈 무게를 검색했는데 그것은 남편 몸보심을 위한 감자탕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가장 황당했던 게 감자탕이 몸보신에 좋은 음식입니까? 난 그건 생전 처음 알았어요. 감자탕은 소주에다 감자탕 먹고 해장국에 감자뼈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더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은 집행유예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아서 그래요. 제 성격에는 잘 안 맞아요. 요거 이번 사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